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조기를 굽던 수호 씨와 타로. 하지만 프라이팬에 두른 기름이 자꾸 튀었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석쇠. 그런데 이번엔 조기의 살점이 석쇠에 들러붙어 난처했던 수호 씨. 때문에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보일을 석쇠의 앞뒤로 감아 쓴 것이 문제의 원인.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알루미늄 보일은 겉보기에도 그렇듯이 실제 빛과 열을 막아주고 반사하는 열 반사율이 매우 크다는 사실. 수호 씨가 사용한 석쇠는 부탄가스 연료통을 덮을 만큼 큰 크기도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석쇠 위에 보일을 감아 조기를 구웠던 것이 어째서 폭발사고로 이어진 걸까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부탄가스 폭발을 막기 위해선 가스레인지가 내뿜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만약 석쇠에 알루미늄 보일을 두른 채 가열하게 되면 가스레인지가 내뿜는 열기를 보일이 다시 가스레인지 쪽으로 반사하게 되고, 때문에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복사열과 더불어 알루미늄 보일이 반사하는 열기까지 계속 더해진다는 사실. 결국 과도하게 열을 받게 된 가스통은 점차 내부 압력이 높아지고, 심지어 꺼지게 되는. 이처럼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 사고는 부탄가스의 과열이 원인으로 위험하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는 커다란 불판의 사용으로 인한 부탄가스 폭발도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좋은 줄 알고. 저도 저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부탄가스의 연료통을 완전히 덮지 않는 커다란 불판을 가열해봤는데요. 서서히 열을 받기 시작하더니 30분이 지나자 결국 30분 고작 30분. 이렇듯 가스통을 완전히 덮지 않아도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오는 것보다 넓은 불판을 사용할 경우 복사열이 빠져나갈 틈이 적어 폭발하기 쉬운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열이 쉽게 식지 않는 돌이나 두꺼운 소재의 커다란 불판을 사용하게 되면 심지어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안전 내부까지 내린 상태에서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불판에 남은 열로도 부탄가스가 가열돼 폭발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셨죠? 특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게 되는 명절에는 휴대용 레인지를 사용할 일이 그만큼 더 많은데요. 그렇죠. 더욱이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더 큰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부탄가스통이 과열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산소에 가지고 갈 음식을 챙겨들고 나갈 채비를 하는 수호 씨. 열심히는 해요. 참. 한 2주일 먹는 거 있네요. 조심해서 잘 댕겨와야 해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조카 타로와 함께 그간 미처 돌보지 못했던 할아버지 산소를 추석 전에 미리 벌초해둘 계획인데요. 평소 숨쉬기 운동이 전부였던 수호 씨. 이거 어째 7살짜리 조카 타로를 따라가기에도 힘에 부칩니다. 타로야! 같이 좀 가자. 이거 하나 들어, 이거! 들어. 너 들어가, 이거 하나 들어!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가까스로 도착한 산소. 할아버지, 수호 왔습니다. 올해는 꼭. 그런데 이때 옆구리를 꾹꾹 찔러대는 타로 녀석. 타로야, 조상님한테 인사드릴 땐 좀 얌전히 있어야지. 삼촌 그게 아니라 이번엔 뜬금없이 비석을 가리키는데요. 글쎄 알고 보니 여긴 백씨 가문이 아닌 김가의 묘지였던 것. 여기가 아니네. 가시죠. 너무 오랜만에 찾은 터라 묘소의 위치를 그만 착각한 수호 씨.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는 법. 이번엔 비석부터 먼저 확인한 수호 씨. 장가도 취업도 못하고 3년간에 처음 찾아온 산소인데다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더욱 정성을 다해 풀을 깎아내는 수호 씨.
벌초가 끝나고 난 뒤 가지고 온 음식들을 올려놓고 조상님께 공손한 예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항상 삼촌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랑스러운 조카 타로와 함께 여유롭게 장난을 치던 그때 타로야, 혹시 타는 냄새 안 나냐? 또 뭐가 타고 있을까요? 곧이어 사람들의 비명소리까지 들려오는데 산불이 난 곳을 알아야 탈출을 하는데 도무지 어디서 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다급해진 마음에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 보지만 이미 대피로는 불길에 휩싸인 상황. 이번엔 발길을 돌려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는데 설상가상 이들이 올라간 곳은 또 절벽 아래 낭떠러지였던 것.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에서 전해지는 산불의 열기와 그 얼음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하는 타로. 우선 먹다 남은 물을 수건에 적셔 타로에게 건네고 그렇죠. 이렇게 무작정 산을 내려가다가는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수호씨. 그나마 주변보다 불에 탈 만한 나무가 적은 할아버지 산소로 다시 돌아오는데 큰일 났네요. 애써 침착하게 신고 전화를 하는 수호씨. 여보세요? 예, 여기가 그 사장리 전무산인데요. 불이 났어요, 불이.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아직까지 불이 난 곳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미 무섭게 번진 산불로 인해 고립된 상황. 잠시 후 다행히도 신고 전화를 받고 빠르게 출동한 구조대가 화재 진압을 시작했고 다행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구조될 때까지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결국 불길이 잡힐 때까지 안전한 곳에 피해 있기로 하는데 만약 산불이 난 상황에서 대피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일단 주변에 탈 만한 것들을 모두 치우는 것이 급선무. 좋은 생각이죠. 일단 엎드리고 머리부터 좀 숙여. 그리고 산불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최대한 낮추고 바닥에 엎드린 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하지만 이렇게 피해 있어도 점점 더 뜨거워지는 산불의 열기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이러다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 직접적인 산불로 인해서 피부나 호흡기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산불의 중심점 온도가 약 1500도 가까이 이르게 되고 이때의 복사열이 약 120kW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산불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로 인해서 피부나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뜨거워. 불길이 잡힐 때까지 버티려 하지만 산불의 엄청난 열기에 어린 타로의 몸은 견디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때 우연히 수호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그리고 얼마 후